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상세한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와 이어서 컨퍼런스 콜이 이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는 전화로 해서 이제 증권사라든가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삼성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HBM이라든가 이런 개발 소식이라든가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시 D램 기반의 HBM4 개발을 완료했고 공급사에다가 샘플을 공급했다. 주요 고객사에다 샘플을 공급했다. 참,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HBM4에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시 나노 기반의 HBM4 샘플링 성능을 대폭 개선했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아마 이게 메모리 반도체니까 김재준 부사장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공식 IR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문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PDF로 이렇게 공개가 될 텐데, 그 공개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본다 그러면 실적은 74조 6천억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큰 게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4조 7천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되죠. DS 부분의 영업이익은 4천억입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9조 2,100억인가요? 그 정도 영업이익을 냈죠.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얘기하기를 삼성전자는 완전히 저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나 이제는 반등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앞에 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BM4에 대한 얘기, D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5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HBM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략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HBM 개발 및 샘플 출하를 완료했다. 원시 나노 공정, 그러니까 요것을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기를 상저하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최근에 그 실적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서 연초 1, 2분기는 수요가 부진이 아니죠. 수요 부진 안 했습니다. 수요는 잘 살아났고요. 공급 과잉 아닙니다. 공급 과잉도 아닙니다. 그냥 삼성만 실적이 저조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AI 수요라든가 고부가가치 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2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반등을 명확히 예고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저렇게 불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HBM4 개발 및 고객사 샘플 출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HBM4를 개발을 완료하고 샘플을 고객사에 납품을 공급을 했다는 이 소식, 그러니까 HBM4용 원시 D램의 양산 전환 승인. 자, 이게 또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양산 전환 승인을 완료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PRA라고 이걸 했다, 승인을 했다, 이렇게 사전 양산 승인, 이렇게 했는데, 양산 전환 승인, 요 얘기도 한번 살펴보고,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이 소식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산 전환 승인이라는 것은 제품 개발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개발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승인을 의미한다. 고객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객사에 샘플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샘플을 넣어서 콜이 지금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승인,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어떤 언질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PPAP라 그럽니다.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이렇게 해가지고 양산 전환 승인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제출하고 했죠. 여기에 샘플 공급을 했죠. 양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 이제는 양산을 해야 되네. 양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받기 위해 산업 표준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산업 프로세스, 이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목적이 뭐냐?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및 제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양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제품의 설계 도면, 제조 공정, 품질 문서, 시험 결과 등을 고객에 제출. 자, 이게 이겁니다. 샘플을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 부서에서 생산 부서로 양산 책임을 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 부서에서 원시 디램의 수율이 50%라 60%라 HBM이 어떻게 됐다, HBM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수율이 어떻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양산 전환 승인을 완료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부서에서 생산 부서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원시 디램은 어디에서 생산해요?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을 합니다. 주로 이제 피포에서 하죠. 피포라 그러면 페이지 1하고 페이지 3는 지금 장비를 입고를 시키고 있는 날에서 아마 페이지 1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산 책임을 이렇게 넘어가는, 양산 부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HBM4는 AI 훈련용 GPU고 LLM 클러스터고 데이터 센터 중에 필수적인 부품이 고부가가치, 한정된 공급량 때문에 수익성이 매주 높을 겁니다. HBM4가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HBM 판매량을 전분기 대비 30% 증가. 자, 삼성전자가 HBM이 2분기에 전분기 1분기에 대해서 30%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왜 지금 DS 부분에서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4천억밖에 안 났냐,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HBM 중에서 5세대인 HBM3 이 비중이 80% 후반까지 갔다. 그러니까 HBM3 8단 12단이 지금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거는 AMD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물량이 얼마 많지가 않은 거죠. 하반기에는 80% 후반까지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름대로 삼성이 HBM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거대한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메모리사부의 김재준 부사장이 한 것 같아요. HBM3 판매량은 HBM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상반기 대비 상당 수준 증대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고객사별 양산 승인 완료와 함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주요 고객사의 관심도도 높아지며 양산을 고려한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HBM과 최선단 D램, DDR5를 얘기를 하는 거죠. AI 서버용 제품,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올해 3분기 차세대 2세대죠. 저전력 D램 모듈인 소캠, LPDDR5X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캠을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소캠은 마이크론의 소캠이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165억 달러의 삼성 파운드리와 테슬라의 수주 내용, 저것도 제가 이걸 글을 써놨습니다. 벌써 블로그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할 예정인데 테슬라가 AI6 칩입니다.
그리고 AI4 제품은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런 계약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유튜브 방송이 어떤 데서 나온 것처럼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서 제2의 엔비디아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테슬라 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라든가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지 그냥 A6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 행위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일론 머스크의 고도된 계획을 한번 조만간 방송에 올리려고 합니다. 원시 나노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양산 승인 완료의 의미인 거죠. 원시 나노 디램은 삼성의 6세대 10나노 디램이죠. EUV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원시 나노 공정 기반 디램 제품 양산 전환 승인 완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원시 디램을 이제는 개발 부서에서 양산 부서로 넘겨서 양산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 진입을 예고를 한 겁니다. 근데 원시 디램이 얼마나 중요하냐? DDR5, 그 다음에 LPDDR5X, HBM4, GDDR7 이런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디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마이크론은 원 감마, 원시 디램으로 LPDDR5를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는 원시 디램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뭐 DDR5 이미 했고요. LPDDR5라든가 HBM4에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HBM4와 소캠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고성능 제품의 수율이 개선되고 비용 절감 및 마진이 확보되고 미세공정 전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원시 디램을 제대로 개발 부서에서 양산 부서로 넘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삼성의 HBM 전략 경쟁 구도를 보면 HBM 개발 완료, 샘플 출하 시작을 했다. 2분기로 아마 예정이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만간 뭐 김재준 사장이나 메모리 사부에 이분들이 뭐 언론에 한번 나오든지 뭐 기사를 주든지 해서 HBM4 개발이 이렇게 됐다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 기반은 자체 로직, 그러니까 HBM4의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는 거죠. EUV 기반의 원시 디램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기존 공정, 원비에서 지금 HBM4를 개발하고 있고 삼성은 한 단계를 앞서서서 원시 디램으로 HBM4가 개발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사의 공급, 엔비디아의 공급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엔비디아에다가 샘플을 공급한 것은 거의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줄 때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 줬을 가능성이 높죠. 차별 포인트는 뭐냐면 선단 로직 설계, 원시 디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능 전력 소비. 그리고 제가 여기다 글을 안 썼지만은 삼성전자가 이 HBM이나 D램에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아주 특수한 방열판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글을 써서 올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결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삼성 전략은 수익성 높은 제품 HBM4, DDR5, LPDDR5, X, 그 다음에 GDDR7 이런 것들을 하반기 실적 반등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으로 요약한 거죠. 그래서 HBM4는 개발 경쟁이 치열하죠. 삼성의 주요 고객사, 특히 엔비디아의 공급 벤더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전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하고 HBM4에 대한 공급 계약을 안 맺고 있어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가 시장에 진입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이렇게 세 개의 샘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울질하면서 이 세 개 회사의 HBM4 샘플을 어느 것이 좋은지 아마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먼저 누구한테 먼저 1차 밴드를 줄 것인가 이런 아마 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나노 공정 기반의 양산 본격화는 삼성의 비용 경쟁력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만일 똑같이 생산한다면 삼성이 아마 가장 그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할 겁니다. 제품군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그냥 공개를 했더라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제가 한번 글을 써서 방송을 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